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한국은 주말이고 미국은 추수감사절 연휴다 보니까 시장 전반이 별다른 변동성 없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16,500달러 지지 테스트를 계속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위에서 어떻게든 지지를 받아줘야 하는데 간당간당 걸려서 횡보하는 상황을 이어가면서 과연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지 궁금증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꽤나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이자 드비어 그룹의 CEO 나이젤 그린은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내년 4월부터 시작될 거라고 예측한 반면 비트코인 최악의 시나리오가 등장했다라면서 그 가격이 6,500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전망들, 아주 극단적인 전망들 엇갈리고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XRP가 소송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나름의 의미 있는 랠리를 벌였지만 지난 7개월 동안의 상황으로 넓혀서 바라보자면 여전히 0.3달러에서 0.55달러 박스권에 꽉 막혀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XRP 강세론을 견지하고 있는 분석가가 꽤 디테일한 분석을 제시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조정, 몇 달 수준의 단위가 아니라 전고점 이후에 5년 동안에 걸친 거대한 조정이라는 점인데 이게 꽤나 생각거리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과 라이브 방송에서 이 최근 홍콩이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입장 변화 그리고 이제 곧 기대될 법한 중국의 진입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었는데 브릭스와 CBDC, ISO 2002가 어떻게 미국 달러에 저항하고 대결하게 될 것인가를 꽤 재미있게 풀어낸 글이 있어서 함께 짚어볼까 합니다. 확실히 세상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전에 없는 양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채널 공지사항이 있는데 먼저 하나는 디센트 월렛과의 파트너십 체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고 추가 할인이 가능한 구매 링크는 더 보기란과 댓글 상단에 고정시켜 두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파트너십을 진행했던 빙엑스 거래소와 더 이상 파트너십을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래소의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서 이 같은 결정으로 이어졌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채널 파트너십과 상관없이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서브 거래소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루할 수가 있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비트코인은 16,500달러 부근에 딱 달라붙어서 아래로도 위로도 제대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구간에 대한 지지만 잘 받으면 단기적으로는 17,000달러 돌파 이후에 심리적 구간인 2만 달러 랠리 도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경우에는 12,000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26을 기록하면서 모처럼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공포 단계로 완화됐습니다.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이 스리슬쩍 보여진 건데 이대로 개선된 투심이 매수세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 빠져서 39%로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는 비트코인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쩌면 블랙스완 이벤트로 인해서 좀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게 비트코인을 죽일 순 없을 거고 2023년은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15년 비트파이넥스 해킹 사건과 올해 FTX 파산 사태를 블랙스완 이벤트로 비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폭락한 뒤에 두 번에 걸친 바닥 확인을 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도 두 차례 바닥 확인을 하고 연말 연시를 거치면서 랠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을 때가 정확히 이 사이클 채널 오실레이터도 바닥이었다라는 점이 과거와 지금이 동일하다라는 점도 함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표적인 숏쟁이로 거론되기도 하는 또 다른 분석가 프라핏블루의 경우에는 여전히 비트코인 10,000달러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이중바닥 반전 강세 패턴을 형성할 건데 아마도 9,500달러에서 1,500달러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23년에서 2024년에 걸치면서 거대한 랠리를 벌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20년에 이중바닥 확인을 한 뒤에 거대한 랠리, 그렇게 작년에 더블탑을 확인하면서 전고 돌파, 이번에도 이중바닥을 확인한 뒤에 내년과 후년에 걸쳐서 전고 돌파 시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 반감기에 맞춰서 다시금 전고 돌파 시도를 할 거라는 얘기인데 지금 약세 전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바닥 완전하게 확인을 하고 랠리를 벌일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 이게 핵심이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딩 기업 디센트레이더의 설립자 분석가인 필브는 이 최악의 비트코인 가격 시나리오를 6,5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6,500달러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약세장과 2020년 3월 코로나 저점의 대략 2배 수준이다. FTX 사태가 더 큰 영향을 일으킨다라면 항복 이벤트, 카피출레이션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 추가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소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주 극단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더 강하게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강세장의 좋은 신호다. 비트코인 1비트코인 이상 보유한 지갑 수는 곧 10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2024년 다음 반감기도 주요 내러티브로 작용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만약에 FTX 사태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최악의 상황이 더 벌어진다라면 6,500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면 그럴 가능성은 낮고 결국에는 2024년 반감기에 맞춰서 랠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역시 6,500달러가 아니라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비어 그룹의 CEO 나이젤 그린은 지금 암호화폐 약세장이 끝나기 위해서는 몇 달 더 걸릴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이 반등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는 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다시 보이고 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 완화가 이어지면서 이제 곧 랠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앞선 영상에서 바이낸스의 준비금 증명 출시를 놓고 크라켄의 전 CEO 제시 파월이 부채가 포함되지 않은 자산은 공개 의미 없다, 이렇게 공격하기도 했다라는 점 짚어봤었는데 이에 대해서 창펑자오가 나름의 대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제시 파월의 질문에 답을 하자라면 지난 보고서에서 앞으로 제3자 감사자를 참여시켜서 준비금 증명 결과를 감사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에는 몇 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 마이너스 잔고와는 관련이 없고 앞선 준비금 증명 결과는 감사를 통해서 인증될 것이다. 사실 마이너스 잔고가 무엇인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준비금 증명이라는 게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뭔가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과정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펑자오가 이번에 아테네에서 열린 서밋에서의 발언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는 대부분의 정부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든 결국에는 암호화폐를 채택할 것이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싸우는 것보다는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달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다. 이제 업계가 더 건전해졌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FTX 사태가 발생했다고 다른 모든 비즈니스가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FTX 개별 이슈인 것이지 산업의 펀더멘털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 리플 XRP가 나름의 랠리를 선보이면서 시장의 주목도를 이끌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XRP 강세론을 견지하고 있는 익명의 분석가 다크 디펜더가 나름의 심층적인 시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XRP는 지난 7개월 동안 0.3달러와 0.55달러 박스권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번 조정은 끝이 날 것이다. 우리는 지금 5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XRP의 조정이 끝나면 꽤 다른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XRP가 전고를 찍은 게 벌써 5년 가까이 됐구나. 정말 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조정을 받아왔구나. 이런 부분들 새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XRP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0.41832달러에서 반전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최소 0.36달러에서의 지지를 예상할 수 있다라면서 혹시라도 가격이 더 빠지더라도 이 지점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강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0.42달러 부근에서 조정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는 0.37달러에서 0.36달러 사이에서 조정이 이어지면서 0.42달러를 리테스트하게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XRP가 0.399달러 부근에서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얼추 이 양반 예측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결론을 지으면서 XRP의 조정이 마무리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매우 긴 여정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힘겨운 시간이었다. 전고 돌파 이후에 거의 5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이제 결승선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라고 확신한다. 요약하면 결정적 포인트는 0.55달러 돌파이고 하락할 경우에는 0.3달러가 지지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0.55달러를 돌파해야 의미 있는 랠리, 반전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소송 리스크 해소 시점과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괜히 이 사적인 기대감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무지성 매수자들을 위한 멘트였는데 늘 그렇듯 분석 내용 어떤 것도 재정적인 조언이 아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강조했습니다. 투자에 준비 없이 제3자의 분석만 덜컥 믿고 무지성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글로벌하게 참 많이도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점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 홍콩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껴안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정부의 이후 움직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알트코인 인베스터닷컴의 분석가 리차드 나이트가 꽤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전폭적입니다. 이 새로운 돈은 미국의 달러를 파괴할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돈은 우리가 여러 차례 짚어봤던 브릭스의 새로운 글로벌 준비 통화를 의미합니다. 그는 브릭스 국가들이 2050년까지 제조업과 서비스, 원자재 미래 지배적인 공급자가 될 것이다 라면서 몇 가지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5개국이 세계 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세계 GDP의 23%, 영토의 30%, 세계 무역의 18%를 차지한다라는 점, 특히 원자재 자원과 관련해서 오일의 26%, 옥수수의 40%, 밀의 46%를 차지한다라는 점이 거론됐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놓고 바라보니까 이게 또 상당한 임팩트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미 푸틴은 지난 6월 브릭스 회의에서 브릭스 회원국들이 새로운 글로벌 기축통화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스위프트에서 쫓겨난 직후에 밝힌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블록체인 기반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힘이 실렸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CBDC에 대한 논의, 스위프트를 대체할 ISO 20022에 대한 부분과 연계지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결론으로 정리한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러시아는 스위프트에서 차단됐다. 브릭스 국가들은 올해 11월에 시행되는 ISO 2002 표준과 CBDC 구현의 움직임에 맞춰서 자체적인 지불 메커니즘을 만들려고 한다. 새로운 예비 통화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브릭스 국가가 참여하는 CBDC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올해 11월에 발생하고 있는 50년 만에 국제 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변화와 일치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5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는 ISO 2002의 도입을 의미하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수십 차례 짚어봤듯이 ISO 2002에 참여하는 유일한 블록체인 파트너는 단 한 곳 리플뿐입니다. 이게 꼭 리플이 폭등한다 이런 1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세상의 거대한 변화 움직임 속에서 리플이라는 기업이 블록체인 기업으로서 유일하게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좀 더 영민한 개념 인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꼭 리플뿐만 아니라 중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혁신과 변화의 움직임, 그 분위기들도 잘 챙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